지금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그 화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6-2 재판부의 항소심입니다. 이달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날 검찰의 구형이 나오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아마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그런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유연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청자가 2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청을 하는 건 판사고 신청을 하는 건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신청을 해서 재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서울고등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커다란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판부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신청한 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는 나라가 된다면 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실제로 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렇게는 안 하겠지라고 했었는데 예.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법 개정안도 냈잖아요. 네. 위험 여기 저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자라는 지워버리자고 했어요. 법 개정안까지 냈잖아요. 그것도 판사 출신이 그런 법적 개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미 자기 당내에서도 당원 당규 나라로 치면 헌법과 법률을 막 바꿨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네. 이미 여러 개를 바꿨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헌법 바꾸고 법률도 바꾸고 거의 이제 뭐 총통이 되고 어쩌면 종신 집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하잖아요 지금. 한단 말입니다. 이재명 총통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싹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말로 세운 나라를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 신청하면 안 되는 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아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아까 그 법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똑같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김명수 또 우리법연구회 노정희 2명의 대법관이 무죄의견 주장해가지고 확 뒤집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 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법 재판 역시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그 협박받은 거다. 김문기 모른다. 둘 다 자신의 거대한 비리를 꼬리 자르기 위해서 그 사건으로 1심에서 벌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그런 걸 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 법이 없어지면요. 그냥 마음대로 선거 때 거짓말 하겠죠. 그냥 그리고 거짓말 한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을 만들자라는 거를 자기를 위해서 진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다행인 건 국민들이 정신을 다 보시고서 각성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유연법률 재청을 신청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다면 만약에 그분이 이 대권을 잡게 될 경우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를 상상해 보니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성 의장님 그런데 이제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그 판사들은 이걸 법리에 따라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연법률 재청을 신청하는 것. 근데 그 민주당 쪽에 이제 그 율사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 명확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과잉 뭐 징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다고 그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그게 없어서 트럼프가 뭐 30분 토론 동안 15번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그 모습 보면서 그게 안 좋다고 느꼈거든요. 저렇게 다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냐 좀 조정해야 되느냐 이건 좀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없애야 된다 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위헌심판 재청 신청 역시 전
변호인단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실효가 없어요. 네. 저는 아마도 고등법원이 기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헌법소원 바로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헌법소원 내면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차피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네. 만약에 고등법원이 받아들여서 위헌법률로 넘기면 예. 그러면 재판이 중지되죠. 예. 근데 헌법소원은 아무리 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헌법소는 실익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그게 통과가 돼서 글쎄요. 나중에 그 대선 끝난 다음에 나온들 그쵸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의미가 없고 서울 고등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고등법원이 이거를 판단하는 그 며칠 동안 재판이 중단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효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거 심판 고등법원이 한 2, 3일 심사하는 그 2, 3일이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좋다. 지연시킬 수 있다. 뭐 네. 이런 지연 전략을 쓴다면 네. 근데 지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을 음.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오랫동안 망설였잖아요, 사실은. 저는 실책이라고 보는 게 실효는 없고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죠. 지연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걸 했다는 거는 이거를 고등법원이 혹시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한 건가? 그럼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작년에도 판결이 나왔고 이게 관련된 판결이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이 지금 위헌 네. 심판 네. 이미 한번 했었죠. 수차례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수년이 지나면 한 몇 네.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건 가능하죠. 네. 근데 작년에 이미 판결을 내린 건데 6개월 만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시 심사해 주세요. 저는 고등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거의 100%의 수렴한다고 그럼에도 보거든요.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좀 강성 지지층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굳이 더 억울하다고 느끼실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것이 실효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면 제가 판단하면 실효가 없어요. 네. 실효가 없는데 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저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검토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네.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왜냐면은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만 안 좋아질 거다.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며칠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 안 좋지 않냐. 어차피 실효도 못 거두는데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했다는 거 어제 듣고 이거 왜 무리수를 두지라는 저는 개인적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성 의장님께 진짜 궁금한 건 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뭐 하루다 멀다 하고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 만나서 또 토론회를 또 좌장이 돼가지고 이제 주도도 하고 뭐 그제 했죠, 어제 했죠, 뭐 연달아 지금 하고 있지. 그 외교 여기 뭐 대사들도 만나기도 하고 네,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그 국민들이 대서특필되는 것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용주의 노선의 정책들 쭉 발표하고 이거 하나 내려면 그래도 하루 이틀 공부하고 뭔가 있어야 기자들 질문 즉답도 다 받을 텐데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받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최선의 전략은 뭡니까? 뭐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재판을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침대 재판 뭐 네, 근데 얘기하던데요. 어차피 2심은 항소심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언제쯤이요? 뭐 지금 결심이 2월 20 며칠로 잡혔죠. 2월 26일 이요. 2월 20일 잡혔으니까 아마도 보통 그 재판부가 또 다른 재판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보통 4주에서 6주인데 그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3월 중순 정도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 뭐 연기가 좀 돼봐야 1, 2주겠죠. 네. 그럼 3월 안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뭐가 먼저 나오느냐가 좀 심리적인 영향에 매우 큰 차이를 주겠죠. 탄핵 심판이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비슷한 시기. 예, 왜냐하면 변론기일 지금 8차까지 잡았고 아마 추가로 몇 번을 더 하겠죠. 네. 그것도 지금 2월 중순까지 잡혀 있고 그것도 아마 2월 한 말이면 끝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재판관들끼리 또 한 2, 3주 네. 따로 한다고 하니까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네. 3월 중에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한들 그것도 1, 2주일 것 같아요. 똑같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똑같아서 그러면은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것과 항소심 결과가 뭐가 먼저 나오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좀 먼저 나오기를 바라겠죠.
네. 예.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국면에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역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분은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옵션이 많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까 지금 쭉 열거해 드린 것처럼 뭐 몸이 뭐 하루에도 뭐 약속이 수십 번은 있어야 될 만큼의 뭐 일을 지금 치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기에서의 생존 전략은 뭡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평정심을 잃었구나라고 느낀 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였나요?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예. 그 전에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이 물어봐도 아무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검찰에 나갈 때는 많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재판 갈 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 한 마디도. 네. 근데 어제는 그 내란 그 뭐 수괴 재판에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쫓기는구나 지금 굉장히 쫓기는구나 아, 이재명 대표가. 저 이제 그걸 듣고 느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윤 대통령을 좀 바라봐줘. 뭐 이런. 그렇죠. 네. 왜 당신들 왜 이렇게 이성을 잃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성을 잃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요? 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본인한테서 찾질 않고 카톡도 검열해야 되고 지금 민주파출소도 만들고 여론조사 통제 기구도 만들고 네. 엉뚱한 쪽으로 막 이제 하는 거죠. 특검대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죠. 예. 말하게 됐죠. 예, 예. 검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그 위헌 법률 그 심판 재청 신청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180도 바뀌잖아요. 네. 일본 뭐 자위대 군합발이라고 했다가 한일 군사협력 용인한다고 하고 네.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25만 원 그 지역 화폐만 계속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반도체 특별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가 이재명의 체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점점 더 금리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180도로 변했다. 어떤 기자가 이제 비슷한 지금 호 대변인처럼 이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원칙이 있기는 있지만 가치관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가치관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나 이재명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라는 속성이다. 자기는 대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리인이든 뭐가 됐든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겠는가라는 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뭐 확 바뀌기 때문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 전 그렇게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건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네. 뭐 예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정부 좋아했던 지지층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돌리는 방법은 지금 정책적 우클릭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데 방법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김경순 전 지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받아들이고 이전까지 너무 뭐 야당이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단일 체제를 구축하는 거,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뭐 하는 거에 힘이 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다양한 목소리도 인정해주고 하는 모습을 폭넓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이 아직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적 노선 변경은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이거 봐라 내가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안 할래라는 명분을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적 변화 국민을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한 것보다는 다른 변화를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1시간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뭐 매일매일 이런저런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때로는 삼각 파도 뭐 몰려오고 지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 민심의 성난 파도 정치권은 저 멀리 까마득하게 작은 점으로 보이는 조각배에 불과할 때가 있지요. 지금 이제 그런 국면 저희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말에 도달을 할지 저희 중심 잡고 호준석 대변인 그다음에 성치훈 의장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번 찾아뵙고 중심 잡는 이야기 계속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호 대변인께 먼저.
샘 올트먼, 손정희, 예. 이재용 어제 삼자회동. 아, 그 대단한 모임이에요. 네, 네. 네. 한미리 이제 AI 이제 그 동맹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역행해 왔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지만 네. 계속 역행해 왔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세요. 2030들이 특히. 네. 그래서 절로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도 큰일 나고 우리 젊은 세대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판단하시는 건데 잠깐 분식해가지고 이렇게 분식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러기에는 국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속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 의장님. 뭐 오늘도 법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방송에서 이제 법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법조인인 제가 몇 조 몇 항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투. 전 국민들이 지금 막 거의 뭐 법조인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해서 저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최대한 법 조항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좀 왔는데 오늘 그래도 최대한 안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네, 오늘 네. 최대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앞으로도 좀 그 법 조항 얘기 말고 좀 친근한 언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좀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초입에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유 진짜 진심입니다. 네. 베리킹 라이브.